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기반인설부터 나갈게요. 진도. 기초서 보시면 197페이지. 197.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 기반인설과 도시군계획설이고요. 자, 여기는 출발점. 두 가지 용어입니다. 하나는 기반인설, 왼쪽은 기반인설. 자, 또 오른쪽은 도시군계획설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냐면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일단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는 상위계획이고 상위에 있는 계획이고, 자, 요 밑에 있는 계획이 자 도시군기본계획.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잡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계획. 자, 여기 두 번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계획이죠. 지금 배우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일단 세 가지 계획을 이제 수직 관계로 보셔야 돼요. 상하 관계. 자, 그래서 광역도시 상위에 있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틀만 잡아도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요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수립 대상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일단 요것만 싹 잡아보시고, 자, 여기서 원래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입안하고 결정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해죠. 그래서 내려가서 요게 또 추가돼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형 도면이라래요.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 자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효력 발생,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관리계획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효력 발생 시기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형 도면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형 도면을 따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도는 관리계획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리계획에 따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 따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하면 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내려가서 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해야 됩니다. 결정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5개. 자, 여기서 한번 선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서 쭉 가시면 5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제목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맞아요. 자,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개발하겠다, 이 지역은 보존하겠다라고 지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하는 거 있죠. 용도지구예요. 자, 용도지구도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지정 변경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용도구역이죠. 자, 용도구역도요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자 지정이 됩니다. 결정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딱 치면 여기서 요거를 잡고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개도시수 입 해서 5개죠. 5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정리 5개 묶어서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이 5개도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내려가셔가지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진도가. 제목이 그 7번의 제목이 그 197페이지 보시면 7번의 제목이
자, 네 글자 밑줄 기반시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반시설 설치한다.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면 뭐 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으로. 자, 그럼 도를 하나 설치한다. 자, 관할구에 6군데다 설치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은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고요. 자, 요 계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자, 설치하기 전에 위치하고 규모를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미리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만 쓰는 거예요, 결정. 자, 도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자, 우리가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도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제목에. 자, 결정이 되면 이 도로 이름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그렇지,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똑같은 도로인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느냐, 결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정하기 전에 도로는 뭐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결정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묶어서 제목으로 만든 겁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내려가시면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 여러분들. 자, 기반시설의 종류는 많다고 넘어가시는데 지금 대표로 자,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기반시설의 종류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건사 및 면허시설이라고 써 있는데 요 지금 불러드린 도로부터 면허시설까지는 공통점이 교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교통과 관련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왼쪽에 있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합쳐서. 교통시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박스에 있는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차장 등 이런 시설을 전부 다 묶어서 박스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묶어서 네 글자로 부르시면 돼. 뭐다? 기반시설. 자, 그럼 기반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많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대표로 도로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셨어요. 2번 밑줄 그으세요. 박스 밑에 2번. 요 시설 나오잖아요, 요 시설. 그죠?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보면 자, 요 시설로부터 출발하죠. 자, 지금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그렇죠? 예, 설치를 위치를 어디다가 설치하겠다,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다라는 자 내용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요게 딱 들어가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자, 이거 항상 요게 살아 있어야 돼요. 자, 무슨 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정했다는 전제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결정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결정. 자, 결정하는 순간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뀌는 거지. 그 위에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자, 이렇게 바꾸는 거 이름을. 자, 뭐라 그런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가 된 시설? 결정. 동그라미 쳐야지, 결정. 결정하기 전에는 뭐예요? 도로가.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는 기반시설이지만 결정하고 나면 어떤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시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장. 자, 넘어가시면 3번에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 자, 설치는 지금까지 배운 거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원칙 한번 보세요. 원칙.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로 뭐 해야 된다? 결정. 지금까지 배운 거죠. 자, 함부로 설치하지 말란 얘기지. 설치하기 전에 어디다 설치하겠다, 뭐 종류, 도로 설치하겠다, 자, 그 다음에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금 기반시설이 우리가 아까 간단히만 봤지만 박스에 있는 기반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다는 거지. 예외조항. 자,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기반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이 원칙도 있고 뭐도 있는 거죠? 예외도 있는 거예요.
예외. 그 예외 조항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는 원칙을 갖고 계속 갈 겁니다. 그럼 원칙을 갖고 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도로가 하나 있다. 자, 도로를 어디다가 몇천 도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죠? 예, 결정했다라는 전제에서 원칙을 갖고 끌고 와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요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좀 이따. 근데 얘 공부하기 전에 내려가세요. 4번, 5번 패스하고 내려가세요. 내려가면 2번에 공동구라고 있어. 밑줄. 공동구. 자, 그럼 이게 지금 공동구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개를 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 도시계획 시설 가기 전에. 자, 첫 번째는 여기서 공동구라고 하는 걸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동구. 오른쪽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가보면 뭐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거기도 밑줄 하나 그세요. 광역시설도 하나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두 개를 더 보고 한다는 얘기야. 도시계획 시설 가기 전에. 그럼 이 공동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하나 다세요. 작년도 나왔지만 이 공동구는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걸 더 많이 물어봐. 공동구를. 그래서 일단 공동구는 의부터 천천히 가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했거든요. 자, 우리가 공동구의 위치. 자, 공동구는 시설의 이름이야. 이름인데요. 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럼 지상으로 전봇대 공급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미관이 안 좋아져. 기억나셔야 돼. 그래서 자, 이 전봇대를 없앤다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셔야지.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다 전기를 공급한 시설물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전봇대 역할하는 거. 근데 전기선 하나만 공급하는 시설을 여기다 만들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만듭니다. 그 시설물의 이름이에요. 그 시설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공동구라 그래요. 여러분 일단 개념을 잡아야지. 그 위치가 공동구의 위치는 지상에 있나요? 지하에 있나? 지하 매설물을 말하는 거지.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럼 이게 지하로 내려가 있으면 전봇대가 사라지니까 미관 개선이 되잖아요. 도로 넓히기 쉽지. 도로 구조를 보존할 수 있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그 시설물. 자, 그 시설물의 이름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동구.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의 보세요.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걸 같이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자, 한꺼번에 공급이 지하로 되면 미관 개선이 되는 겁니다. 미관 개선이 있고 도로 구조 보존할 수 있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밑줄 짝 어디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렇죠. 지하에 설치하는 그 시설물의 이름이에요. 그 시설물의 이름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공동구. 됐습니다. 자, 그럼 2번에 가면 밑줄 설치. 자, 설치 의무자까지 밑줄 그세요. 제목을 항상 다 밑줄 그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를 하는 것만큼은 밑줄을 다 그셔야 됩니다. 자, 설치 의무자가 우리가 누구냐면 그 밑에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얘기는 박스 안에 있는 구역들을 말하지. 자, 일단 숫자에 밑줄 그세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그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니까 가로 안에 자, 여기 있는 자를 시행자, 사업 시행자. 라고 써 있어요. 가로 안에.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 지역을 한번 볼까요?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엔 무슨 구역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 니은.
자, 디귿은 정비구역입니다. 그럼 이 구역에서 자,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구역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신도시개발하는 구역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한대.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자, 숫자를 자, 연결시켜 드릴게요. 200만을 초과한대, 면적이. 규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초과하면 규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 200만이면 큰 거예요. 큰 규모로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요때부터는 자, 의무자가 따로 정해지는 거지. 그럼 도시개발 구역이면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사업하는 시행자가 따로 있을까 없을까? 있지. 시행자가 다 있어요.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도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고 정비구역도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 다시 말하면 이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래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 있죠. 그 시행자한테 의무적으로 모두 같이 설치해라. 예, 공동구도 같이 설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특례입니다. 특례. 그럼 여기서 숫자를 자, 우리가 본시험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건 간단해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 의무로 바뀌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 다시 얼마? 200만. 거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숫자는 한 1000번 이상 듣고 외우면 되니까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만 체크하시면 돼. 지금은 이게 확인만 하시면 돼. 그래서 200만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구역에서 도시개발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정비구면 정비구역에서 사업하는 자가 따로 있거든. 그 자한테 의무상으로 부과한 거야. 국계법에 따라 따로 하지 말고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 그럼 이 해당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에서 시행자한테 의무상으로 의무 조항이 적용되려면 요거부터죠.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 200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숫자를 많이 물어봐요. 200만 초과하게 되면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공동구도 의무적으로 같이 설치해 주라는 얘기지. 도시개발 사업만 하지 말고 공동구도 설치하세요라고 의무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2번에 가면 공동구 수용 의무에 밑줄 놓으세요. 자, 수용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공동구라고 하는 게 하나만 들어가요? 여러 개가 들어가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 다 들어가죠. 그러면 5개를 여기다 설치하겠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난방을 딱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이 5개는 절대 지상으로 못 올라가. 전부 다 모두 여기 동그라미 5개 모두 공동구를 통해서만 공급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동구 수용 의무라 그래요. 다른 글자 손대지 마시고요. 모두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래서 자 보시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거기다 동그라미 예정이 없다는 거죠. 뭐 5개 있다는 5개 전부 다 공동구를 통해서만 수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오른쪽 가면 자 3번도 밑줄 그세요. 설치 비용. 자 그럼 설치 비용도 자 원래 여러분이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하는 규모 면적이 200만을 초과하면 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하는 시행자가 뭘 설치해야 되죠? 공동구 설치해야 돼. 그럼 비용을 누가 댈까? 설치 비용을? 여러분 원래 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비용 다 부담하는 거 맞죠? 근데 공동구만큼은 또 특례가 적용돼. 자 수익자 비용 부담이 적용돼서 시행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X야.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자 지금 설치를 하니까 설치하는 비용을 점용 예정자. 자 점용자는 아니죠 아직. 점용 예정자도 비용을 부담해야 돼. 이게 특례야 여러분들. 그럼 누구하고 누가 부담하냐면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도 부담해야 되지만 누구도 함께 부담해야 된다. 점용 예정자. 그래서 점용 예정자도 함께 부담해야 돼. 밑줄 그세요. 점용 예정자. 그래서 2명이 부담하는 거예요.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맨 끝에 줄에. 두 번째로 끝나는 부분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자 예정자도 부담을 해야 돼. 점용 예정자. 그럼 전기선 자 공급한다. 그럼 여기 점용 예정자 한전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수익자 비용 부담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X입니다. 시행자 많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 저명 예정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공동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저명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같이 부담했어요. 그래서 뭐 했죠? 설치했습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 그럼 설치를 지금 시행자가 설치했으니까 시행자는 설치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우리가 이 공동구 설치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죠? 몇 군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연결이 되면 되게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국계법에서 관리계획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렇게 보세요. 공동구도 어떤 시설 중에 하나죠?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은 소속이 어디예요? 관리계획은 자, 도시군관리계획 맞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대상, 입안 대상이 몇 군데죠? 6군데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니까 거기에 장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부하면 좀 편해. 모든 게 6군데 관할구 6군데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는 6명이 거의 다 나와. 99.9% 다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면 그게 6명 그럼 맞아. 제가 관리자 물어보잖아. 잘 모르겠잖아. 6명 그래. 그럼 답이야 그게. 왜냐면 기본이 출발점이 6군데니까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니까 대상 지역이. 그럼 거기에 장들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내려가세요. 관리 의무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6명 밑줄 그세요. 자 6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수가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공동구 관리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관리자 몇 명? 6명. 됐고. 자, 관리자가 2번, 3번 묶으시면 돼. 자, 관리자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전부 다 의무예요. 2번은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밑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공동구를 관리하겠다? 이 관리 계획 수립하라는 얘기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그래서 그 수립 단위만 동그라미 쳐요, 숫자들은. 자, 5년. 자, 몇 년마다 수립하라고요? 5년. 이건 이제 한 1000번 이상 듣고 외우면 돼. 그래서 5년마다 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3번은 더 쉬운 것 같은데 안전 점검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죠. 1년에 1회 이상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하고 끊어버리면 되지. 필요하면 자, 정밀 안전 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건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래서 자, 안전 점검 실시 의무도 있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의무도 있다. 그러면 2번, 3번 두 가지는 누구의 의무예요?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을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동구 관리자의 의무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리자. 자, 뭐 6명 그래도 되고요. 관리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라고 줄여요, 그냥. 자, 관리자 6명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5년. 자,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자, 정리를 하시고 공동구로 마무리하세요. 여기서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하나 더 갑니다. 자, 그 더 가는 게 광역시설이에요, 여러분들. 연결되는 거. 광역시설도 어떤 시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반시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두 개를 공부하는 거야. 하나는 공동구, 또 하나는 광역시설. 기반시설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고, 아직 이거 안 온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서 아직 안 오고, 공부할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의 종류, 도로 등이 있다. 자, 끝났고 설치하는 방법.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기반 설치하는 방법은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두 개를 더 공부한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두 개 더 있다. 자, 하나는 뭘 공부하고? 공동구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 하나 더 하시면 돼. 광역시설. 자, 그럼 광역시설도 우리가
기반시설 중 하나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한번 했거든요. 광역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광역. 자, 광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넓다가 떠올라야 되고,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러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자,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에 6군데 있는 거 맞죠? 지금 관리기획 자체가 6군데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6군데 가지고 보는데, 대표로 지금 특별시 갖고 보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자, 서초역까지 연결되는 8차선도로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하는 거는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죠? 여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도시계획설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은 광역설이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관할구 내에다 설치하는 건 광역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역이 되려면 몇 개 이상과 관련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서울특별시 내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이에요, 그냥. 근데 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가볼게요. 쭉 가면은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인천광역시까지 연결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도로 설치할 때 이렇게 쭉 더 가는 거지. 자, 서울특별시 내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인천광역시하고 걸치는 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 순간 이 도로는 이름이 바뀌어요. 보세요. 서울특별시도 걸치고 어디도 걸치죠? 광역시도 걸칩니다. 그럼 몇 개 이상이 걸쳐 있어요. 그 순간 2개 이상이 걸치는 순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걸로 바뀌어요. 뭘로? 그래요.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광역시설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걸치는 게 하나 있고, 자, 인천광역시에다가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한 다음에 인천광역시도 이용하고 서울특별시도 이용하고 다른 시도 이용하지. 여기도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죠. 이것도 광역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2개 있는 겁니다. 그걸 따로 정리 개념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의의 한번 보시죠. 이해 좀 되셔야 돼. 지금 같이 끝내셔야 돼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써 있고, 그 박스 안에 보면 1, 2번 2개 있잖아요, 지금. 자, 1번에 가면 2 이상의 밑줄. 자, 물론 2 이상이면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6군데. 자,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있고, 요 종류가 하나 있고, 도로처럼 이렇게 걸쳐 있는 도로. 자, 2번.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 공동으로 뭐 한대요?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종류가 2개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를 합쳐서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광역시설입니다. 자, 내려가세요. 설치관리 밑줄. 그럼 여러분 광역시설 어떻게 설치할까요, 이거? 자, 광역시설 어떻게 설치할까요? 자, 아직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광역시설은 어떤 시설 중에 하나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똑같이 설치하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부터 인천광역시까지의 경계선, 서울특별시 내에다 설치하는 요 안쪽에 서울특별시까지 연결되는 걸치는 부분은 누가 결정하고? 특별시장이 결정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 도심관리로 결정하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자, 인천광역시는 누가 결정하면 돼, 여기?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하면 되지 뭐. 기반시설하고 똑같이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도 도심관리로 결정하는 거고, 인천광역시장도 도심관리로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하는 순간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와요. 원칙이 보시면. 광역시설도 요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밑줄 그세요. 자, 무슨 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는, 자,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도시군계획으로 모아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으세요. 서울특별시 따로 결정하고 인천광역시 따로 결정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설치가 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서울특별시장은 자,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 군데 이렇게 들렸다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천광역시도 여러 군데 들렸다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조항은 똑같지만 예외 조항을 만든 거예요, 밑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가 만나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서 같이 설치하는 거지. 그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 서로 양보합시다. 직선으로 설치합시다. 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해 설치하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다는 거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예외에 보면 제목의 밑줄 뭘 체결하거나 협약 또는 협의의 구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으로서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밑줄.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원칙은 도시계획서랑 똑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지만 협약을 체결해도 된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 정도는 이제 협약이나 협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잡으세요. 샘플만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 KTX 설치하는 거예요. 서울역부터. 자, 여기 쭉 대전 들렸다가 자, 목포 간대. 자, 또는 부산을 간대. 이렇게. 자, 설치한대. 이거 광역시설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두 개 이상에 걸쳐요, 안 걸쳐요? 걸치죠. 그럼 이거를 관할구역 장들이 이렇게 걸치는 관할구역 장들한테 관리계로 결정해 설치하세요. 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안 걸릴까? 언제 될지도 모르지. 너무 많이 걸치니까. 자, 그러면 또 협약을 체결해서 해보세요. 협의를 구성해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시간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언제 구성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네 글자로 국가계획이라 그래. 다시 네 글자 뭐라 그래요? 국가계획이라는 거야. 국가 중앙에서 이런 것들은 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배운 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또는 자 협약을 체결한다 이게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시설이잖아 이거는. 이런 시설들을 지자체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이 직접 나서서 설치를 합니다. 광역시설을.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국가계획이라 그래요. 전국 단위. 그럼 지자체한테 못 맡기고 중앙에서 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는 자, 국가계획이면 누구 나와야 돼요? 국장 나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국장이 여기도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누가 설치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 가서 직접 자, 삽 들고 이거 설치하기 어렵잖아, 지금. 국토교통부 밑에 코레일. 자, 코레일 있어요, 없어요? 예, 코레일이라고 하는 법인이 가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변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원칙을 잡으면 그게 100% 적용되진 않아요. 90%까지는 적용되지만 예외적인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원래 우리가 묶은 원칙은 국가계획이면 누구 잡았죠? 국장. 근데 광역시설에서만큼은 누가 나와야 돼? 법인. 코레일이라고 써놔. 코레일. 실제로 이거 누가 설치해요, 여러분들? 코레일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잖아, 지금 현재.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자, 법인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만 그래요, 광역시설에서만. 자, 그럼 정리하세요. 원래 국가계획은 99.9%다 누구죠? 국장이지만 어느 시설에서만? 광역시설만 법인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뜻을 이제 어떤 얘기인지 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가계획 나와 있고 자 세 군데 밑줄으세요. 자 법인의 설치 관리는 세 군데만 밑줄 씁니다. 국가계획 밑줄. 그러면 여기 광역시설 밑줄. 그러면 느낌. 자 KTX 설치한다는 얘기지. 이걸 국장이 직접 가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법인의 동그라미. 코레일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직접 가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 세 개. 국가계획 하나, 광역시설 하나, 법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지. 땅 세 개 잡으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광역시설에서만 법인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국가계획 나오면 싹 다 묶어서 누구? 국장. 그럼 전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법이. 그런 식으로 한두 개의 예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 주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 됐습니다. 광역시설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200페이지 갑니다. 자, 기초서 200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나와요. 요거 이제 드디어 왔어요. 여기까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고 자 도시군관리로 미리 뭐 했다? 결정. 그럼 이름이 이렇게 바뀌죠? 그게 좀 나오잖아요. 제목이 4번에. 자, 요 사업 들어가는 거 이거.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 자, 다시 자 천천히 가보죠.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개념을 잘 잡아 두셔야 돼요. 도로가 하나 있어. 도로가 아직 관리기로 결정하지 않았어. 설치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설치해요? 기반시설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설치하기 전에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자 그럼 도시관리로 결정하는 게 1단계잖아. 지금 결정했어요. 그리고 와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거기다 밑줄 어떤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설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요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 다시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자 서울특별시를 조사를 했어요. 5년 전에. 자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자 요거예요. 요거 어떤 거냐면 기반시설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여기다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공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도시군관리로 뭐 했죠? 결정한 시설이지. 자, 결정된 시설이 이렇게 많아. 한 1000개 이상 돼요. 조사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서울특별시장은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기의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관리기로 기반 설치하겠다고 결정까지는 할 수 있지. 여러 개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없어. 설치해놓고 사업이 자 진행이 안 되는 게 1000개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특별시. 굉장히 많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만 먼저 해놓은 게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1년 만에 다 설치할 수 있나 없나? 안 되지. 1000개를 어떻게 더해? 1000개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은요. 결정하고 나서 사업이 곧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결정했대. 오늘. 그럼 그 전에 이미 1000개 결정된 게 있어 없어? 있으니까 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예산도 봐야 되고 집행 현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본 다음에 요거를 언제 할지를 정해서 일반국민한테 알려줘야 돼. 결정만 하고 나몰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오늘 결정됐지만 앞으로 3년 이내 할 겁니다. 제가 예산 확보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닙니다. 이미 1000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은.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자 여기 처음 나오는 건데 한번 보죠. 이걸 하래요. 자 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 단계별 무슨 계획? 집행계획이라래요. 맞아요. 자 그럼 요 단계가 연결돼. 단계별 집행계획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 대상이 어디예요? 자, 앞에 있는 게 수립 대상이에요. 앞에 있는 게 멀리 가지 말고 앞에 있는 거. 뭐요?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이 수립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럼 모든 도시군 계획시설은 요걸 수립해야 돼.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3년 이내에 할지 이후에 할지를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밑에 내려가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의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이거는 언제 할 거예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단계가 몇 개 있을까? 자 어려운 건 아니고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3년 이내 하겠다, 3년 이후에 하겠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몇 단계 있고 먼저 하면 1단계고 나중에 하겠다는 몇 단계? 2단계. 이렇게 종류가 두 개 있어. 그럼 이거 누가 수립하냐면 자, 수립권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예. 자, 수립권자 옆에다가 입안권자라고 써놔. 입안권자. 그러니까 입안한 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입안권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그럼 원칙이 몇 명이죠? 6명. 예외가 2명.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밑에 보시면 A번하고 B번이 정확히 똑같아요, 지금. 자, 원칙 보세요. 자, 6명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을 수는 6명 밑줄. 자,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도시공개시설 결정시로부터 3개월. 자, 3개월은 밑줄만 놓으시고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자, 3개월 이내 재원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밑줄 단계별 집행에 수립해야 한다. 다만까지 가지 말고 끊어요. 수립을 몇 명이 하라는 얘기죠? 6명. 자, 그리고 두 번째 갑니다. B번. 니은 B번. 예외. 국장이나 도지사에 밑줄 끊어야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인 경우에는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에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으로 수익에 송부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도 예조항에 보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뭘 했다면 입안을 했다면 본인이 수립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한 자가 입안한 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 외우지 마시고 네 글자로 퉁 치는 거야. 입안권자. 그래서 일단 입안권자는 원칙이 6명이니까 6명이 지금 단계별 집행도 수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으니까 국장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A번하고 B번을 묶으시면 원칙과 예를 묶으시면 정확히 누구랑 일치해요. 그래요. 앞으로 그냥 입안권자라고 정리해놓고 이걸 나눠서 쓰면 돼. 입안권자랑 원칙도 있고 예도 있었잖아 우리가. 원칙은 몇 명? 6명. 똑같아 지금. 예가 2명. 국장이나 도지사. 입안한 자가 자 수립권자가 되고 자 니은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입니다. 구분의 동그라미. 자, 구분은 종류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념이 잡혔잖아요, 우리가. 자, 입안권자가 수립을 할 때, 자, 도시관리로 결정고시가 됐대요. 그럼 요거 앞으로 3년 이내 하겠다. 자, 그럼 요게 포함되는 거예요. 몇 단계? 1단계. 근데 사업을 하기 어렵다. 2단계. 예산이 없다. 3년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2단계에 포함되는 거지. 이걸 구분이라 그래, 구분. 구분은 다른 말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 박스 안에 있잖아, 박스 안에. 자,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1단계 집행계획 가볼까요? 오른쪽에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써볼게요. 앞으로 몇 년 이내 한대요? 3년 이내 할 겁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몇 단계에 포함시키고? 1단계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아니다, 예산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 3년 이후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몇 단계에 포함돼요? 2단계. 이렇게 1단계 아니면 2단계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 이걸 정해놓는 거야, 행정청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할 게 너무너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는 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아요. 자,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입안권자가 수립하고 입안한 자가 수립하는 것이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다. 그리고 1단계는 몇 년 이내 시행? 3년 이내 시행이고 2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출발점이 잘 보셔야 돼. 책에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1단계에 포함된 것도 있고 2단계에 포함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2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단계에 포함됐대 이게. 자, 여기 공원 설치하겠다. 이걸 1단계에 포함시켜야 돼. 단계별 집행계획 속에. 그러면 몇 년 이내 한다는 얘기죠? 3년 이내. 자, 그럼 3년 이내에 한다는 얘기는 빨리 한다는 얘기지. 그 3년 이내 하겠다라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놀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고요. 시행자를 정해줘야 돼요. 누가 할지를.
그래서 오른쪽 올라가면 동그라미 2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써 있죠. 그게 1단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1단계 의미상 1단계를 끌고 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는 예를 들면 이 도시공개시설이 2단계에 포함됐대. 2단계. 그럼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몇 년 이후? 3년이 언제 합니까? 모르죠. 그걸 뭐하러 시행자를 정해요. 그 시행자를 정한다는 뜻은 몇 단계를 의미하는 거냐면 1단계에 포함된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를 다음 시간에 쭉 배울 거예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3년 이후라고 밀어버렸어. 근데 1000개가 있어 현재. 그럼 계속 순위가 밀릴 수 있나 없나? 그 10년 동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20년 동안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뭐 할 수 있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고 1단계에 포함된 건 사업을 어떻게 합니다 라는 절차를 배우는 거고,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배울 거란 얘기지. 그래서 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자 10년짜리 20년짜리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 안 할 수도 있나 없나? 있지. 그걸 장기 미집행이라는 거. 앞으로 장기자가 들어가면 10년 이상을 말하는 거지. 그럴 때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목이 되면 내 토지를 팔 테니까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수 청구라 그래. 좀 이따 배워. 이거 좀 이따 해드려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도시공개시설로요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 안 했대. 20년 동안 강산 2번 면허 동안 사업 안 했대. 그러면 도시공개시설로 결정된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효가 됩니다. 여기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효 나오면 어떤 글자 떠오르세요? 다음 날. 그럼 20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음 시간부터 몇 단계 먼저 하고 1단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하시면 돼.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단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